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의 부당해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또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회사가 고용한 사람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인데요. 우선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리고 통상해고는 질병 등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때문에 행해집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절차적으로도 적법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부당해고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또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 중인데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비대면 시대라서 그럴까요? 그 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전화 한 통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네, 그렇다면 적법한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네.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 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메일 통지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서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고 통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부당해고 사례를 살펴봤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 재하청 업체가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면서 직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코로나15 정리해고 사건이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했고 행정소송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재하청 업체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사측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는데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 노동자가 무단 결근으로 해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하는 등 사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무단 결근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결근하는 경우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보고서 통지 등을 첨부해서 사후 승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실 때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국선 변호사나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복직과 또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적 공방 중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때 새 직장에서 받은 임금 일부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70%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돈은 새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당해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